안녕하세요. 어지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디딤 영상을 여러분한테 올립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방학도 있었고 행사가 많아서 디딤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2단은 새로 시작하니까 또 새롭게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거는 이런 거였죠. 조선이 두 번의 전쟁을 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어요. 뭐 모내기도 하고 세금도 바꿔보고 또 뭐 실학 같은 이런 학문도 받아들이고 뭐 천주교 같은 것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세도 정치, 양반들의 횡포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농민봉기가 결국에는 일어났죠. 자, 근데 이때 우리나라 말고 외국의 나라들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콜럼버스 있죠. 콜럼버스가 뭐 인도를 찾기 위해서 해외로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좁은 땅을 더 넓히기 위해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침략한다든지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렇게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래서 점차 조선에도 외국의 세력들이 점점 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가 몇 세기냐? 19세기. 연도로 따지면 1800 땡땡년. 이때부터 시작되는 이때쯤부터 조선의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이제 외국의 문물이 더 많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뭐 일제의 어떤 침략도 오고요. 그렇게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선이 개항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요. 개항은 이제 10개자에 항구 항자예요. 항구할 때 항자라서 그래서 항구를 여는 거야. 항구를 연다는 건 뭐예요? 항구를 연다는 건 이제 외국과 교류를 활발하게 한다는 거지. 그 전까지는 이제 조선이 양반들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활발한 교류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활발하게 교류를 한다는 거지. 근데 이 개항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찬성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실에 다른 반 친구를 받는다, 교류한다, 아니면 선생님을 바꾼다 라고 했을 때 찬성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조선도 이 시기에 마찬가지로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갑론을박, 그러니까 서로 토론을 하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제 개화파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척화파, 여기는 척사파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 척화파 중에서 유명한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흥선대원군이에요. 이 사람은 왕은 아니지만 왕의 아버지였어요. 고종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배울 때는 이 분에 대해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분에 대한 설명을 보고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흥선대원군으로 널리 알려진 이하응은 1820년 영조의 증손자인 남연군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2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17세 때는 아버지마저 여인 이하응은 왕족이지만 고아나 다름없는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철종 때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안동 김씨 측에서는 똑똑한 왕족이 있으면 어떻게든 누명을 씌워 제거하곤 했는데요. 처세술이 뛰어났던 이하응은 세도 정치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부러 왕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척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안동 김씨 세력의 견제를 느슨하게 만든 이하응은 속마음을 삼킨 채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요. 평소 백성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세도 정치와 삼정문란으로 힘든 백성들의 고통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철종 말기 한때 세도 가문이었던 풍양 조씨 조만영의 딸로 헌종의 어머니인 신정왕후가 대왕 대비에 오르게 되는데요.
만일 헌종처럼 철종 역시 후사 없이 죽을 경우 다음 왕에 대한 결정권은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인 신정왕후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꿰뚫어본 이하응은 안동김씨 세도에 눌려 지내던 신정왕후와 정치적인 협상을 하는데요. 저의 둘째 아들 명복이를 왕으로 세우고 대비마왕께서 수령 청정을 하셔야 안동 김씨 세력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흥선군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이지요. 왕은 제 아들이 되겠지만 조선은 제가 개혁할 것입니다. 1863년 12월 철종이 아들 없이 숨을 거두자 신정왕후는 당시 12살이던 흥선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로 왕위를 이을 것을 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흥선군은 왕의 아버지에게 내려지는 대원군에 봉해지고 조정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흥선대원군이 대원군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대원군의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요, 조선을 왕이, 자기 아들이 왕이니까, 그렇죠? 자기 아들이 왕인 이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개항에 반대하는 역할에 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어린 고종 대신에 나라를 다스리면서, 고종이 12살이었다고 하니까 여러분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에요. 그래서 어린 왕을 강하게, 이 고종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양반들 중에서 좀 부패한, 부정부패가 심한 양반들은 관리를 못하게 한다든지, 양반한테도 세금을 물린다든지, 또는 양반들이 어떤 힘을 갖기 위한 그런 학원들, 지금으로 따지면 서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앱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사는 집인 경복궁을 새로 크게 줘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도 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했던 일들은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경복궁을 다시 짓는다든지, 양반한테 세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강하려면 다른 나라의 문물을 열면 안 되죠. 왜? 왕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개항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쳐들어온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단어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이죠. 자, 이때 쳐들어온 나라들은 바로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옵니다. 이 흥선대원군이 있을 적에. 그래서 프랑스가 쳐들어온 건 병인년, 미국이 쳐들어온 건 신민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와 전쟁을 하기도 하고요. 전쟁을 하고 나서 외국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막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얘네가 아니라 흥선대원군이 만든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봤던 척화비, 또는 강화도에 있는 어떤 성곽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조선이 점차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개항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 개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물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단원에서는, 두 번째 단원에서는 이 조선이 다른 나라 교류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점점 개항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일본에 우리가 개항을 하죠. 그래서 개항을 했을 때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교류를 할 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원래 말은 조선, 일본,
수교 조약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자, 내일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본 친구들은요, 꼭 빛내기나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선생님의 강의에 대한 평가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